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 강제 진단 관련해서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검찰이 판결문을 미리 작성했나 이렇게 제목을 단 이유는, 공소장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판결문처럼 공소장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이고요. 한번 보시죠, 내용을. 네, 이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법학 박사분께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공소장 일본주의는 2006년 4월 1일 개정된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죄 예단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예단 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 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 간의 공격과 방어, 그런 활동에 의해서 행해질 것을 요구하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주의의 원칙,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간의 공격과 방어, 증거를 들이대고 거기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용을 또 금지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사 기재의 금지,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죄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심판의 대상인 공소사실 이외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여사기재라고 한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현재 기소된 범죄도 저질렀을 것이라는 예단.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기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사건에 따라서 약간 이제 다르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런 내용도 있고, 적용 범위, 그리고 법적 효과 위반 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공소 제기 방식에 관한 중대한 위반이므로 공소 제기는 무효가 되고 법원은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그게 이제 형사소송법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결론만 보면 좀 복잡하니까 결론을 보면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지만, 법문상 예단은 생겼지만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경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참고로 보고 법정에서 증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재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을 전제했다기보다 예단이 생겼다면은 이제 그 문구를 미리 봐가지고 사람 머릿속에 박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단이 생겼다면은 그것으로 이미 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걸 머릿속에 그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앞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예단이 생기게 되면은, 예단이 생겼더라도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미 머릿속에는 그 예단이 생겼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배의 정도가 중대하여 법관이나 배심원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증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 예단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인해 이미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미 법원과 배심원단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경우라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죄명을 보면은 직권남용, 이 문서는 직권남용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형님을 강제 진단한 거기에 대한 공소장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직선거 위반. 그래서 1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2번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대충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판결문처럼 지금 공소장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김경수 그 판결문을 봤는데 이런 구조로 지금 다 써 있어요. 판결문이 사실인 것처럼. 네, 그래서 공소장을 보면은 이렇게 재판 결과 그 판결문처럼 공소장을 작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참고인들을 불러다가 그 참고인들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뭐 살을 붙여서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뭐 이재명의 생각도 그렇고 이런 것들 공식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나온 것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글을 다 작성을 해놨어요. 굉장히 지금 악의적으로 좀 다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자신의 시정 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재명이 이렇게 가서 진술한 건가요? 그거 분명히 아닐 텐데 이렇게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써놨어요. 참고인들 얘기를 뭐 사실인 양 다 써놓고 그냥 딱 보면 판결문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 잘못된 거나 이런 거는 다시 따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공소장이 작성됐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공소장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예, 처음에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그 기초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기초사실 자체가 예단을 주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구절절 일단 써놨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지위 및 분당구 보건소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와의 관계 해가지고 피고인의 그 성남시장으로서 그 권한은 뭐 어떠하고 누구 뭐 임용권이 있고 무슨 행사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고 그런 내용을 쭉 적은 거예요. 안 적어도 그냥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쓸데없이 많이 적었네요. 그리고 나는 피고인이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을 마음먹게 된 경위, 그리고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 기관 변경,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적은 건데 이재명이 가진 생각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인데 본인들이 참고인들 불러다가 놓고 일방적인 내용하고 검찰 측 입장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재명이 정신병원을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마음먹게 된 경위가 이렇다 지금 나타낸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증거가 사실 될 수가 없어요. 본인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긴 보면 뭐 5천만 원 사건으로 그것 때문에 관계가 좀 안 좋아졌고, 그러고 나서 성남시장 취임 후에 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또 난처해져가지고 그 시장 권한을 이용해서 정신병에 입원시키려고 했다. 그러면서 뭐 이재명이 이재선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글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참고인들의 말만 듣고서 그 말 문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이거지 녹취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음으로는 구정신보건법 25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약간은 왜곡해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읽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범죄 사실에서 요 내용을 이제 다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게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전 내용까지 다 적고 그래가지고 역시 이것을 접하는 법관은 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까지 적어야 되는 건가? 이거는 공판 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내용들을 미리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재명이 그 성남시장 된 이후에 성남시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뭐 말은 비판이라 그러는데 그 거의 방해급이라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86건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고소도 당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좀 약간 행패 부리듯이 글을 많이 남긴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검찰 쪽에서는 46건이라고 좀 돼 있는데 80 몇 건으로 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이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적어놨어요. 뭐 검찰 생각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 그러면서 뭐 피고인의 가족사가 소문이 나는 게 싫고 그랬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범죄의 동기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밑에는
이재선 씨는 어느 뭐 투자신탁에 근무를 했고 뭐 돈을 언제 뭐 세무회계사무소 운영하면서 돈 얼마나 벌었고 꾸준히 돈을 벌고 있었고 이런 쓸데없는 그 이재선의 이력서를 갖다가 또 써놓고 이재선은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판에서나 할 얘기를 미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선은 2013년 그 이전에는 이런 정신질환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 약을 먹은 적도 없고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약을 먹었다는 얘기인데 약 먹은 게 지금 밝혀졌죠. 2002년에 한 2주 정도 약을 야매로 받았는지 하여튼 부부 식사 자리에서 받은 걸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부인 박인복 씨도 지금 그걸 인정을 했는데 한 알 뭐 수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한 알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주치 받은 거는 제가 올린 그 영상에도 있는데 기자와 인터뷰에서 약을 받아 먹고 있다. 먹었다고 얘기하고 그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기자가 지난번에 약 받은 거 그거 계속 먹고 있냐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그러면서 꾸준히 먹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카톡에도 본인이 조종약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박인복 씨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검찰 이 공소장에도 2013년 이전에는 정신질환으로 진단 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백비서가 자신을 뭐 계속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사건이 커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재선 씨가 백비서에게 먼저 욕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욕을 하다가 백비서가 본인도 열받으니까 같이 이제 욕하고 그랬겠지 나중엔. 그러다가 이제 그 백비서한테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이재명을 통해서 그거 취하시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백비서 또 전화를 한 거야. 그 전화를 했는데 그 백비서가 받은 거예요. 이재명 바꾸라는데 이제 안 바꿔주고 이렇게 통화를 계속 하면서 욕을 계속 한 거죠. 이재선이. 그래가지고 또 일이 커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5월 28일 날 어머니 집에 찾아가가지고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뭐 정상이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뒤에는 또 그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또 써놓고 있어요. 정신보건법은 몇 번이나 써놓는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재선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는 받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 게시판에 글 올리고 그렇게 난동을 부린 게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검찰 쪽에 불리한 지금 얘기예요. 공소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나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이재선을 발견한 상태도 아니었다. 발견한 상태가 아니었다. 요걸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발견을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사무실에서 그 일하는 사람이 뭐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발견하러 다녀야 되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발견한 거를 요청을 하는 거지. 요청을 하는 거고 이 당시에는 2012년 4월에 어머님이 진단보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서를 받은 상태가 그 발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검찰 쪽에서는 이 발견한 상태에 대해서 직접 발견해야 된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전문의가 무슨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거 발견하러 다녀야 되나? 그게 업무인가요?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문서를 보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걸로 발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의 보고서 하자가 좀 있다 그러면은 요청한 사람을 만나서 상태에 대해서 다시 듣고 보호 의무자가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타인이 그런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또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호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전문의는 그 요청서를 받은 다음에 뭐 보호 의무자를 찾아가지고 만난다든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부인도 보호 의무자고 딸도 보호 의무자지만은 어머니도 보호 의무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황도 잘 알고 그리고 형제들 같은 경우에도 또 참고인으로서 진술도 했고 문건만 보고 바로 입원시키는 게 아니니까 또 절차가 2단계 막 더 남아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건만 보고 이렇게 상담만 한 것으로만 해도 성남시에다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검찰 쪽에서는 이 발견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서 발견이라는 것은 직접 발견해야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어이가 없는 지금 주장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없었으며 당연히 없었죠. 대면 진단 시행하려다가 포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할 건덕지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검찰에서는 보면은
진단을 위한 입원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당시 배우자와 딸이 있었는데 보호 의무자인 배우자와 딸에게 입원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 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법을 잠깐 볼게요. 예, 제 25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기 때문에 이거 요청하는 것도 1항에 보면은 이게 뭐 보호 의무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실. 정신질환자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은 이 사람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하거나.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요건이 보호자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없어요, 사실. 하지만 이거 신청한 것도 어머니가 했으니까 보호 의무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 사망에 보면은 진행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그런 판단이 나왔을 때, 전문의의 판단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이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진단을 위한 입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주 기간에 걸쳐서 진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진단을 위한 입원을 했다. 이거 입원시키는 데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5항에 보면은 이렇게 사망에 의해 가지고 진단을 위한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 사유 기간,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보호 의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고 이게 써 있어요. 입원을 시킨 이후에 통지를 하게 되는 거 지금 이 5항을 보면, 그죠? 입원을 시킨 때, 시킨 후를 얘기하는 거, 이 말은 시키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시키기 전에 한다 그러면 이 사망에 써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5항을 진행도 안 했고, 이 사망까지 진행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5항을 진행을 했어도 입원 후에 통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호 의무자한테. 하지만 또 보호 의무자가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통지를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은 또 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지를 하겠죠. 어쨌든 근데 사망해서 진행하다 멈춘 거기 때문에 이래저래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검사는 이 내용을 알면서 그런 건지 모르는 척 하면서 저렇게 공소장을 쓴 건지 좀 사기성이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되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검찰에서는 뭐 또 입원을 시킬 수 없었음에도 성남시장 그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재차 입원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땡땡 이땡땡에 대한 평가 문건 수정 작성 등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문건을 마음대로 수정했다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뭐 이런 얘기는 뭐 참고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뭐 상황도 알 수 없고, 지금 어차피 검찰에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지금 참고인들하고 검찰하고 얘기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검찰에서 공소장 작성한 것만 봐도 완전히 엉망이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죠. 조금만 읽어보면 다 아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뭐 어쨌든 강제적으로 했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한 건데 다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을 뭐 떳떳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그런 내용들을 꼭 판결문처럼 써놔가지고 예단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음 제목은 이재선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 발송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진행한 거를 뭐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모여서 직권을 남용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글을 막 써놨어요. 어차피 이런 내용도 다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의 의견과 다르게 이렇게 작성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확인하려면은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인들 허위 하지 않도록 하고 떳떳하게 진술을 한번 해보던가 이렇게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뭐 6년 전에 그 업무상 했던 그런 말들을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써놨는지 이런 걸 보면은 검찰의 이 공소장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공소장입니다. 그리고 뭐 보건소장 인사를 단행했다는 둥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참고인들의 말을 검사가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증거라고 할 수도 없고 증인들의 그 말이 뭐 진실이라고 알 수도 없는 거 이런 건. 그리고 뭐 센터를 압박했다 뭐 이런 내용 다 지금 같은 내용들이에요. 다 무슨 말을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 밝힐 수도 없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당시 성남시장이 나한테 어떻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그렇게 말을 했는지 뭐 했는지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인들만 잔뜩 모아놓은 거야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봐가지고 이미 기소하기 전부터 증거 자료가 있는데 불리한 것만 잔뜩 모아가지고 강제 입원 시도를 한 것처럼 이렇게 기소를 한 거잖아요. 이재선이 저 카톡 자료에도 다 있고 본인이 약을 먹었다는 거 2002년부터 그런 내용도 있고 이상 증세에 대해서도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공소장 자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 내용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업무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원들에게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글들인데 이런 거는 백날 이렇게 써봤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재명을 음해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떻게 밝힐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저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물증이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황 증거보다 이미 실질적인 그런 증거가 더 앞서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그런 실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정황 증거로 또 다투게 되지만은 이미 증거들이 녹취 파일도 있고 그 전에 뭐 증인이라 그러면은 가족들이 더 그 형제나 자식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선이 되는 증인이지 무슨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들을 왜 어머니가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의뢰를 했던 거고 그런 것이지 어머니가 미쳤다고 멀쩡한 아들을 그렇게 정신병원 그 진찰을 받으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를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식의 지금 이게 지금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업무상 절차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뭐 강제적으로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그렇게 써놓은 거고. 네, 다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인데요. 지금 직권남용 부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가 지금 돼 있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위해 가지고 직권남용도 같이 고발을 한 건지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거 하나만 고발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지 좀 약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요거를 걸고 직권남용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하나라도 통과가 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건지 지금 그게 좀 저는 조금 헷갈려요. 이거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것도 하나 같이 걸고 넘어간 건지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고발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봤듯이 요거는 거의 지금 한 장이 안 돼요. 반 장이 좀 넘는데 그냥 그 해당 사실 그 당시 그 선거 기간 유세 기간에 있었던 일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러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러 하셨죠. 이렇게 김영환이 그 인간이 이렇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이재명을 계속 몰아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또 두 번째 발언은 또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시킨 건 아니고 형수와 그 딸이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은 뭐 이게 원래 허위 사실이라는 게 상대방을 낙선시키거나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해야지 허위 사실 거기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전혀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 낙선시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것 때문에 무슨 거대한 업적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건 자체가 기소가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 누가 생각해도 그게 당선될 목적으로 한 건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소거리가 안 되는 건데 억지로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그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저렇게 설명해 놓은 게 아닌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 혐의로만 이게 안 되니까 앞에 거 같이 걸고 넘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검찰의 판결문 같은 공소장을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은 이 참고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뭔 짓을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강제 진단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좀 6월달 안에 끝낸다 그랬으니까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리고 또 응원하고 그리고 진실을 많이 알리는데 힘써야 됩니다. 이거 많이 알려야지 국민들한테 그래야지 또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 공판은 3월 4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럼 매주 2번씩 해가지고 6월달 이전에 끝낸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재판장에 좀 제발 좀 많이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